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탄소 중립에 대응하여 승용 전기차에 더하여 소형 상용차, 대형 시내버스에도 전기차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거리를 운행하고 있는 대형 트럭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기차보다는 수소연료 전지차가 훨씬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독일 하노버 상용차 모터쇼에서 출품한 차들을 보면 전기차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중소형에서는 르노 포드가 벤 전기차를, 중형 전기 트럭에서는 벤츠 트럭의 일원이 된 미쓰비시가 이켄터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쇼의 핵심은 세계 대형 트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벤츠, 볼보, 스카니아, 만 등이 수소연료 전지 트럭보다 먼저 전기 트럭을 양산한다고 발표한 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형 트럭에서 왜 수소연료 전지차보다 전기차를 먼저 양산하게 되고 있는지, 수소연료 전지차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대형 트럭 동력원이 배터리가 될 것인지 수소연료 전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양분되어 왔습니다. 저는 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게재된 유럽 최대의 독립연구기관 프라운호퍼의 논문 내용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논문의 결론은 수소연료 전지 트럭보다는 전기 트럭이 장내 육상 운송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로부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해서 수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소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분야에는 적합하지만 육상의 도로교통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용차에서 대형 트럭까지 향후 주력 기술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연료 승용 전지차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판매된 수소연료 전지 승용차는 25,000대 정도이고 시판된 모델도 도요타의 미라이와 현대의 넥소 뿐입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도 전 세계에 54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판매 대수는 1,500만 대로 수소 연료 전지차의 600배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메이커만으로도 적어도 350가지의 전기차 모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공공 충전 시설은 세계 130만 개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기업과 가정의 콘센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설의 4분의 1은 급속 충전에 대응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대형 트럭용으로 300kW 이상의 충전기도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의 항속거리가 짧고 충전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장거리 이동 등 수소연료 전지 승용차에도 큰 시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압축 수소는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시간도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 승용차의 항속거리는 실주행에서 400km를 넘고 있고 700km, 1000km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고성능화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200km의 주행거리에 상당한 전기를 15분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도 실용화되었습니다. 배터리 원재료 가격 상승 요인도 있지만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업체들은 배터리 기술 혁신으로 규모의 메리트와 함께 배터리 코스트를 낮추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50만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도 있지만 충전 인프라도 점점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니오 등 일부 업체들은 배터리 교환식 설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수소연료 전지 승용차의 존재 가치는 없어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연료 전지차는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인 썬크 코스트 오류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양분되는 대형 트럭에 관해서도 이 논문은 전기차가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전기차 트럭은 3만 대 이상 주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대수가 중국에서입니다만 중형 이상의 트럭에 한정해 보더라도 전기 트럭은 150개 모델 이상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 트럭에 대해서 현대차는 엑시언트를 세계 최초의 양산형 트럭이라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메이커에서는 소량 생산이거나 컨셉 모델에 머물고 있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판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반면 대형 전기 트럭은 이제 본격적인 시판 단계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볼보는 항속거리 200km, 300km의 대형 전기 트럭 F2와 FL을 만들어 지금까지 1000여 대를
판매해 왔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차량 총중량 44톤급의 전기 트럭을 맨 처음으로 양산 체제를 갖추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양산되는 차는 트랙터 트레일러와 건설용 덤프 용도의 전기차로 볼보 트럭 판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전략 모델들입니다. 시내 간의 물류를 운반하는 FH, 도시간 화물을 운송하는 FL, 건설용 FMX가 전기차로 추가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배터리 팩을 탑재하면서 항속거리를 300km에서 380km까지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폭스바겐 그룹의 대형 상용차 트라톤 그룹에 속해 있는 스카니아는 항속거리 270km에서 300km까지의 대형 전기 트럭을 발표했습니다. 벤츠도 항속거리 300km에서 400km의 E-액트로스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112kW의 용량을 가진 팩을 3개, 4개 탑재하면서 다양한 항속거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트랙터 트레일러로 이 정도의 항속거리라면 서울서 부산도 못 가는 거리인데 전기차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유럽의 대형 트럭 업체들이 이렇게 항속거리를 설정한 배경에는 유럽 2018년 통계가 있습니다. 트럭에 의한 화물 수송의 45%는 1회 이동 거리가 300km 이내라는 유럽 2018년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거리 수송이면 1일 500km 이상을 주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의 전기차 트럭에게는 분명 과제가 되어 수소열 이전 차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형 전기 트럭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그런데 장거리 수송용 트럭의 행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팩터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트럭 운전자의 휴식 시간인데요. 이 점을 고려하면 대형 전기 트럭의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유럽법규상 트럭 운전자는 4시간 반을 운전하게 되면 45분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 이동이 많은 장거리 트럭의 경우 시속 80km의 정속 주행을 한다고 상정하면 4시간 반 동안 최대 36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운전 시간을 고려하면 장거리 트럭이 한 번 연속 주행으로 필요한 주행거리는 좀 더 길게 잡아도 450km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됩니다. 트럭용 급속 충전기가 폭넓게 보급되면 휴식 시간인 45분 동안 충전으로 다음 주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대형 전기 트럭의 약점은 해소됩니다. 현재 메가와트급의 충전 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최대 2메가와트급의 충전 인프라가 22년부터 시작하여 23년 말까지 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벤츠, 볼보 그리고 스카니아를 운영하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의 트라톤은 메가와트 차저에 의한 충전망의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대형 전기 트럭 메이커들은 전기 트럭의 높은 판매가에 대한 구매자의 초기 부담부터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차량 중량이 증가하여 화물 적재량이 감소하는 부분과 대용량 배터리 충전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교환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츠는 현재 전기 트럭의 짧은 항속거리,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교환식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1회 충전 시 5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대형 전기 트럭 E-액트로스 롱호울을 24년에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작자의 배터리는 지금까지 이용했던 NMC 배터리 대신 가격이 30% 싸고 우수한 내구성과 안전성의 장점을 갖고 있는 중국 CATL이 만드는 인산철 배터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메가와트 충전으로 30분 내에 2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코스트와 원재료 조달 이점이 있고 셀2백 개념이 적용되면서 탑재 페이스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단점인 낮은 배터리 밀도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만도 이번에 이 트럭 시제차를 전시했는데 25년에 500kW의 배터리 용량으로 8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대형 전기 트럭을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전기 트럭에 있어 연간 10만 km 이상을 주행하는 장거리 수송은
곤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량물 수송도 주행거리당 에너지 사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전기차로는 곤란한 분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송 분야는 수소연료전지 트럭 용도로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될 것입니다. 트럭 메이커와 수소 인프라 공급자들은 2030년까지 유럽에서 수소연료 전지 트럭 10만 대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하는 구체적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잘 마련되면 수소연료 전지 트럭의 총 보유 코스트는 전기 트럭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자인 트럭은 승용차보다 코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연료 전지 트럭에 적합한 사용은 한층 작아질 것입니다. 반면 수소연료 전지 트럭은 중량물 수송의 분야에서는 당면 우위성을 유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니치 시장만으로 수소연료 전지 트럭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유지하는 코스트를 커버할 만큼의 경제 규모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니치 시장 규모에 따라서는 2030년 이후도 내연기관의 바이오 디젤 또는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경쟁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디젤 엔진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코스트 면에서도 수소연료 전지 트럭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메이커가 수소연료 전지 트럭의 양산을 지금 곧바로 시작하여 코스트를 내릴 수 없다면 화물 수송의 주역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수소연료 전지 트럭의 니치 시장은 개발 투자에 맞는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마케팅에서는 다시 한번 치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면 장래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노력을 별도의 곳에 집중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폭스바겐의 상용차 트라토는 이런 노선에 동조를 하는 편이지만 기타 업체들은 수송의 니즈는 다양하고 최적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쪽 기술을 조합할 필요가 있어 수소와 전기의 양쪽 기술을 계속하는 듀얼 트럭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와 현대차는 승용차에서도 이런 기조입니다. 벤츠와 볼보 트럭은 공동으로 투자한 셀 센트릭으로부터 퓨얼셀을 공급받아 시작차를 만들어 벤츠는 자체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일반 고객 테스트는 23년부터 볼보는 25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커의 로드맵을 보면 수소연료 전지 트럭의 양산 시점은 빨라야 27년 이후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개발 경쟁이 심한 전기 트럭은 그쯤 되면 새로운 차세대 모델 체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과연 현대차의 수소연료차 전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